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최근 리플 지금 저점에서 고점 기준으로 50% 상승 흐름 나왔는데, 자, 지금 벌써 일주일째 조정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리플의 최대 연례 행사, 스웰 행사에서 IPO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자,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IPO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그렇게 좀 싱겁게 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일주일째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 리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방향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점 자리가 나올 때는, 자, 우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가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는 이런 전략적인 그런 기회로서 삼아 주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자, 리플 가격이 1,000원 돌파하고 1달러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 매수하겠다라는 이런 예비 투자자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자, 더 이상 망설이실 구간 아니십니다. 망설임의 끝은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는 구간들은, 자, 매수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런데 이런 눌림목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은, 자,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자, 신비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자, 고점 추세선과 지금 저점 추세선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 지점, 수렴 구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에너지가 모아지는 구간이고, 에너지가 모아지게 되면은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에너지가 분출하게 되면서 방향성이란 걸 갖게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잔뜩 거래량도 지금 감소하면서 잔뜩 움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튀어 오르기 위해서는 잔뜩 움츠려야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굉장히 좋은 맥점 자리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곧 조만간 굉장히 강력한 폭등 흐름 전개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른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고요. 자, 물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십니다.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잔뜩 웅크리고 있고, 잔뜩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상승 호재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아직은 과제이긴 하지만 이 SEC와의 소송이죠. 이 부분 이제 현재까지는 과제이지만 이게 풀리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변한다는 사실 여러분께서도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소송은 곧 조만간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 합의금 규모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최근에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벌금으로, 자, 7억 7천만 달러 요구를 했죠. 벌금은 곧 합의금을 말합니다. 자, 7억 7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따졌을 때 약 1조 100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은, 자, 이 벌금 지불을 일단 거부를 했죠. 자, 그리고, 자, 우리 리플 CEO 갈링하우스도, 자, SEC와의 소송에서 대법 3심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자,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갈링하우스는 SEC가, 자, 지금 합의 제한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말을 해주면서 법원 밖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는데, 자, 그 제한은 편견이 가득했다. 자, 리플이 현재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제한은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갈링하우스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자, 우리 리플 홀더분들, 이 소송이 그러면 대법 3심까지 가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자, 소송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우려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갈링하우스의 속뜻은 이게 아니죠. 소송을 끝까지 이어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지금 SEC 입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 하원 의원은,
미 하원 의원은 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SEC 가상자산 규제 예산을 뺀다라는 이런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이 자, 상원으로도 넘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통과될지 여부까지는 아직은 이제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빠진다는 부분 아직까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긴 하지만 예산에 빠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렇게 되면 자, SEC는 우리 리플과 자,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없죠. 자, 이런 여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황들, 이러한 정황들은 이제 갈링하우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합의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SEC를 상대로 해서 자, 엄포를 놓고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친 리플미 변호사들도 지금 이번 소송에서 리플이 벌금을 적게 내고서 SEC와 소송을 끝낼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분석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SEC는 최근에 자, 지금 최근 재판 자, 아론 고빈사로 상대로 이제 소송을 벌였는데 이 부분에서 자, 벌금 처벌에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 사유로는 자, 명확한 투자자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SEC가 처음에 요구했던 벌금을 온전하게 징수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런 판례를 지금 지목하면서 자, 친 리플미 변호사, 호건 변호사는 자, 지금 SEC가 우리 리플에게 부과했던 7억 7천만 달러를 온전하게 회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리플은 기관 판매를 진행했고 이 당시에 회사 운영비를 제외하고 리플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순이익금 정도로만 환산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좀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존 디튼 친 리플미 변호사도 자, 리플이 이 소송에서 2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 리플이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자, 사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네, 호주 변호사인 이제 빌 모건 변호사가 SEC와 리플 소송이 장기화 전망을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으로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자, 리플은 SEC가 기관 대상 리플 판매라고 주장했던 사례들 전부가 실제로는 기관 대상 판매는 아니었고, 자, 리플 기반의 국제송금 솔루션 ODL 고객 대상 리플 판매도 SEC가 정의하는 투자 계약에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또 자, SEC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는 기관을 상대로 해서 리플 판매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 건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기 때문에 자,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이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리플이 자, 이런 사안을 토대로 해서 SEC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소송을 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리플이 원고가 되는 거고 SEC가 피고가 될 수 있다라는 자, 상황이 이제 역전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을 토대로 해서 SEC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확률은 적죠. 왜냐하면 지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금 굉장히 천문학적인 3천억에 달하는 집계된 것만 3천억 원입니다. 자,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소송 비용을 지금 계속 이제 쓰고 있고, 이 정말 생돈이죠. 자, 이런 지금 많이 천문학적인 자금들 계속 지출하고 있는 거고, 또 이런 소송 때문에 우리 리플의 가장 큰 스케줄이죠. 이 IPO와 EDX 마켓,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송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서 이 부분 아직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도 SEC와의 소송은 자, 좀 더 이상 질질 끌진 않을 거고, 이 사안을 토대로 SEC를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EC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게리 겐슬러의 입지를 보시면 굉장히 지금 좁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일단 리플 항소심 때는 게리 겐슬러가 SEC에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SEC 위원장의 임기는 자, 5년이죠. 자, 그런데 자, 평균적으로 3년에 그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리플 재판 항소심 때는 겐슬러가 자, 재판 지휘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겐슬러는 이 소송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위원장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겐슬러는 자, 바로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겐슬러는 지금 자,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이 민심이 굉장히 들끓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심이 결국엔 이제 겐슬러를 향하고 있는데 이 화살이 결국에는 자, 겐슬러도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든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바이든은 내년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포인트
뒤쳐져 있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태인데 여기에 캔슬러까지 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 연결고리를 잘라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캔슬러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 이렇게 사퇴가 될 확률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고 이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자 어쩔 수 없이 바이든에선 게리 캔슬러를 꼬리 자르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캔슬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7억 7천만 달러는 천문학적인 그런 자금을 일단 지르고 본 거고 어떻게든 이 재임 기간 동안 내년도 자 우선 이제 캔슬러가 취임한 시기가 21년도 4월 달이고 3년이 경과된 시점은 바로 내년도 4월 달이죠.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재임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 사안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리플이 SEC를 충분히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리플은 SEC 게리 겐슬러는 조만간 기습적인 합의 카드를 들고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소송 이제 벌금 합의금 규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리플 같은 SE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 지금 SEC가 최근에 자, 벌금을 이제 징수했던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역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리플 사례와 이제 가장 유사한 사례가 바로 자,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에서 이제 톤코인입니다. 자, 이 톤코인은 자, 10종이 16조나 되는 굉장히 지금 큰 규모의 이제 코인이고 이 텔레그램이 과거에 자, 18년도 1월 달이었죠. 이때 자금 조달을 위해서 자, 공식적으로 ICO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SEC는 이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자, 온라인 불법 디지털 자산 증권 판매로 특정 지었고 자, 증권법 위반이다라는 이런 사유로 이제 벌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7억 달러인데 모집한 금액이 17억 달러인데 이 중에 70%인 12억 2,400만 달러는 투자자에게 반환을 했고 나머지 1,850만 달러의 벌금만 일단 지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1,850만 달러 이 정도 수준에서 아니면 그 이하로도 충분히 우리 리플이 다운을 시킬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한 2천만 달러 정도면 한 250억 정도 되죠. 자,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우리 리플로 충분히 감수 가능한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자, 우리 리플 SEC와 조만간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자, 우리 리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증권성 리스크,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더 이상 소송 리스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훈풍이 불어오게 될 거고 자 일단 1,000원을 돌파하고 1달러 돌파하면서 자 2,000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이제는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더 이상 망설이실 때 아니십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계속해서 이런 맥점 자리 굉장히 좋은 기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은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것이고 여러분은 그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도 지금 활발하게 이제 매집을 펼쳐주고 있죠. 자,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자, 한 고래가 하나의 주소죠. 한 고래가 3천억 원 상당의 리플을 축적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고래들은 열심히 활발하게 매집을 펼쳐주고 있는 반면에 자, 우리 리플 홀더분들은 이제 현금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매도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분들은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 이런 던진 물량은 세력들은 그대로 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자, 고래 상어 주소 리플 보유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 공급량의 27%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10월 10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27%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자, 지금 고래 공급량의 46%를 보유하고 있다. 올 들어 최대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지난주 XRP가 23% 상승해서 3개월 내 최고가를 기록했고, 자, 10만에서 10억 개 리플 보유 고래는 전체 공급량의 자, 지금 45.8%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런 양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매집을 왜 하는 건가요? 바로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죠.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발하게 매집하고 있으나 곧 조만간 SC와 우리 리플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 하면 굉장히 강력한 폭등 흐름 전개될 준비를 이미 세력들은 고래들은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합의 기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선점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급선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 지금 EDX 마켓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자, EDX 마켓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0일 날 지금 월가의 큰 손들이 만든 거래소이죠. 자,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됐는데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250% 거의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날짜로 상장 폐지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총 3가지 코인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코인으로서 어떤 코인이 상장될지 자, 시장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바로 우리 리플을 지금 유력하게 좀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6개의 업체가 이제 출자한 이제 그런 대형 거래소인데, 이 6개의 업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 이 피델리티가 자금 규모가 굉장합니다. 약 5천조에서 6천조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자, 이 6천조라고 하는 금액은 자, 우리 리플의 가격을 한 번에 100배나 올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죠. 자, 그만큼 이 피델리티 업체가 이 EDX 마켓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이 피델리티가 과거에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으로서 우리 리플을 추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SC가 우리 리플의 발목을 잡았죠.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부분이 무산이 됐는데, 자, 이제는 상황이 이제 달라지게 됐죠. 자, 원만하게 합의가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고, 이에 따라서 합의 기사가 나온 그 당일날 바로 피델리티는 자, 우리 리플을 바로 EDX 마켓에 상장을 시키게 될 겁니다. 굉장히 다른 코인들보다도 우리 리플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만큼 피델리티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눈독을 좀 많이 들이고 있었던 그런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번째 코인으로 상장이 된다 하면 자, 비트코인 캐시가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보수적으로 곱하기 2 100%만 해서 자, 2배까지만 상승해 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계셔야 여러분, 자, 지금 2배 이상 충분히 더 많은 폭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좀 더 재밌고 흐뭇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리플을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미리미리 이러한 기반들을 미리 구축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거고, 이 사일에 따라서만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발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